네,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바로 AI 기반 사이버 보안 데이터 분석 기업 S2W입니다. 최근 주가가 정말 무섭게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4천억 원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네, 시장이 아주 뜨겁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이 폭발적인 성장이 과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에 기반한 합리적인 평가일까? 아니면 아직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AI나 보안 같은 테마에 편승한 좀 위험한 기대감의 결과일까? 바로 이 지점이죠. 저는 S2W가 구축한 그 기술적 혜자와 구조적 성장성을 고려할 때 현재 시장의 평가는 충분히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반대입니다. 현재의 가치는 회사의 본질적인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보다는 좀 막연한 기대감과 수급 논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주장부터 먼저 좀 펼쳐보겠습니다. 일단 S2W의 진짜 가치를 이해하려면요. 이 회사를 그냥 단순한 보안 솔루션 업체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사실상 데이터 인프라 기업에 더 가깝거든요. 데이터 인프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핵심은 일반적인 기술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다크웹의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그리고 아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다크웹이 왜 특별하냐면 우리가 아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으로는 아예 찾을 수가 없는 익명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입니다. 접속 방법부터 복잡하고 데이터 구조도 완전히 비정형적이라 이걸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 자체가 거대한 기술적 장벽인 거죠. S2W는 이걸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이건 후벌주자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시간으로 쌓아 올린 혜자잖아요. 네, 그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점은 저도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지금의 4천억 원 가치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독점 데이터로만 만날 수 있는 결과물이 바로 자체 개발한 언어 모델, 다크버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크웹의 구글 검색 엔진 같은 거예요. 글로벌 최고 수준의 학회에서도 그 성능을 인정받았다는 건 기술의 객관성을 입증한 셈이고요. 그리고 이 독보적인 기술이 이제 돈이 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K-시큐리티 전략의 핵심이 뭔가요? 국내 보안 기업을 육성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하자는 건데 S2W가 그 대표 주자로 꼽히면서 정책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기대에 그치지 않는다는 증거가 바로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 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한 사건입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제1금융권이 이들의 기술을 선택했다는 건 기술이 연구실 수준을 넘어서 실제 상업적 가치가 엄청나다는 걸 시장에 증명한 거거든요. 매년 50%가 넘는 매출 성장은 이런 잠재력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이고요. 여기에 부채 비율이 26%대로 아주 낮아서 앞으로 R&D나 해외 진출에 쓸 실탄도 충분합니다. 지난 12월 22일에 기관이 11만 주 넘게 순매수한 것도 이런 본질적인 가치를 보고 들어온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이라고 봐야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전혀 다른 그림을 보고 있거든요. 현재 주가는 펀더멘털이 아니라 위험한 기대감과 수급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매출은 매년 50%씩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정작 영업이익은 적자거나 겨우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어요. 성장을 위해 돈을 쓰는 건 좋지만 그게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을 계산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현재 주가를 이익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잣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더 심각한 건 지금의 밸류에이션, 즉 가치평가 수준입니다. 시가총액 4천억 원에 PBR, 주가 순 자산 비율이 10배가 넘습니다.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요. 이 회사가 가진 순 자산, 그러니까 공장이나 현금, 특허 같은 자산 가치가 1,000원이라면 투자자들은 이걸 10,000원을 주고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9,000원은 전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건 너무 과도하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이미 주가의 전부,
아니 그 이상으로 땡겨와서 반영한 상태입니다. 이런 주가는 작은 악재 하나에도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기술적으로도 과열 신호가 명백합니다. 불과 2달 만에 주가가 110%나 급등했습니다. 10월 최저점이 17,950원이었으니 이건 정상적인 속도가 아니죠. 말씀하신 12월 22일 급등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개인이 10만 주 이상 던진 물량을 기관이 외롭게 다 받아내면서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면이 너무 강합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멈추는 순간 아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PBR 10배가 과도하다는 지적.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S2W는 전통적인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자산보다 보이지 않는 데이터 자산이 훨씬 중요한 기술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을 낡은 PBR 잣대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좀 시대착오적일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장은 엄청난 R&D 비용 때문에 적자지만 신약 하나만 성공하면 수십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때도 PBR이 높다고 거품이라고 할 건가요? 시장은 S2W의 장부상 자산이 아니라 이들이 독점한 다크웹 데이터와 다크버트라는 분석 엔진을 통해 미래에 만들어낼 막다한 현금 흐름, 즉 이익 창출 능력을 보고 지금의 가격을 매긴 겁니다. 이건 거품이 아니라 미래 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 발견 과정이라고 봐야죠. 그 비유 설득력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의 신약은 임상 3상 통과 같은 명확한 성공의 이정표가 있잖아요. 하지만 S2W의 기술이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의 수익으로 전환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아직은 좀 불분명합니다. 미래 가치라는 말은 편리하지만 그 미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의 위험은 전부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그 기대가 조금이라도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그대로 품고 있는 겁니다. 결국 기술의 가치는 수익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증명이 보이기 전까지 PBR 10배는 거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글쎄요, 저는 그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왜냐하면 이미 수익으로 증명되는 과정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기관의 대규모 순매수를 단순 테마성 쏠림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들의 움직임이 훨씬 더 정교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테마가 아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은 냉정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연말 결산을 앞두고 나온 대형 프로젝트 수주 소식, 특히 제1금융권의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을 주목한 겁니다. 이건 S2W의 기술이 단순 연구 단계를 넘어 기업의 가장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B2B 시장에서 통한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기관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국내에서 검증이 끝났으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먹히겠다는 확신을 얻고 선제적으로 베팅에 나선 거라고 봐야죠. 이건 묻지마식 테마 추종과는 질적으로 다른 펀더멘털에 기반한 움직임입니다. 저는 그 기관의 수급을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S2W는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테마의 집합체나 다름없습니다. AI, 보안, 다크웹, K-시큐리티 등등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키워드는 모두 가지고 있죠. 기관의 수급, 특히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의 자금은 종종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이렇게 강력한 테마를 가진 종목으로 쏠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수급의 건전성입니다. 기관이 11만 주를 넘게 사는 동안 개인은 10만 주 이상을 팔았습니다. 이건 시장 참여자 모두가 동의하며 오르는 건강한 상승이 아니라 한쪽 주체의 강력한 매수세에 의존한 외끌이 장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수급 구조는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매수 주체가 마음을 바꾸거나 자금 집행이 끝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테마의 힘이 빠지거나 기관의 매수세가 멈췄을 때 그 높은 주가를 과연 누가 받아줄까요?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관점도 저희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동남아나 중동 지역으로의 진출, 그리고 생성형 AI 보안 사업 확장이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니라 이미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성장 전략이라고 봅니다. 국내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까다로운 금융권과 공공기관을 뚫었다는 건 그 기술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는 강력한 증거거든요.
해외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밖에 없죠. 지금 보이는 적자는 이 글로벌 확장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투자 단계입니다. 아마존이 수년간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 전 세계의 물류 인프라를 깔아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듯이 S2W 역시 AI 인프라와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에 더 큰 과실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산 구축 과정인 거죠.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말이 모든 적자를 정당화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 투자 비용이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AI 인프라 투자 비용, 해외 법인 설립과 현지 마케팅 비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익성을 억누를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은 국내와는 전혀 다른 전쟁터입니다. 각 나라의 규제도 다르고 이미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현지 경쟁자들과의 싸움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국내에서의 성공이 해외에서의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않죠. 불확실한 해외 시장의 성공을 전제로 현재의 높은 가치를 정당화하는 건 위험 위에 또 다른 위험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가 언제나 성공적인 결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그 불확실성에 비해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S2W는 다크웹 데이터 분석이라는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기술적 해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과 시장 수요 증가라는 순풍을 타고 성장 궤도에 올랐고요. 26%대의 낮은 부채 비율이라는 안정적인 재무 상태와 기업의 본질을 꿰뚫어 본 기관의 신뢰는 이 성장 스토리가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현재의 가치는 미래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대를 반영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높은 성장 기대감이 존재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고 불과 2달 만에 110%에 달하는 단기 주가 급등, 그리고 순자산의 10배가 넘는 PBR은 명백한 고평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가는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는 수급과 시장의 인기 테마에 의해 더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변동성 위험을 안고 있다는 뜻이며 투자자들은 이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네, 양측 모두 S2W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기술을 보유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독점적 기술의 가치를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로 평가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과 현재의 위험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존재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이 흥미로운 기업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저희가 오늘 다룬 내용 외에도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지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